알립니다. 본 방송에는 영화에 대한 결정적인 내용 누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는 세 남녀의 잡다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화에 대한 이야기만을 듣고 싶으신 분은 9분 34초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영화 씹어먹기 제30회 사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씹어먹기. 안녕하십니까. 사도를 보고 부모님께 깊은 사랑과 존경을 다시금 마음 깊이 새기게 된 세이주입니다. 그러면 존경을 그동안 안 했나요? 요즘에 다시금 마음속 깊이 새기게 된. 다시금. 조금 요새 반항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반항기가 좀 많이 올라왔었나 봐요. 이 사람들이 공격할 걸 알았기 때문에 다시금이라는 단어를 꼭 맨날 집에 안 들어가고. 그건 아니고요. 저는 사도를 보고 온 유아인 팬 MC 한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래 유한 씨 팬이에요? 베테랑부터. 언제부터? 베테랑부터. 아니요, 베테랑 전에 또? 작품 중에 좀 인상 깊은 게 난 깡철이. 깡철이가 깡철이 정말 좋은 작품이에요. 깡철이가 아니다. 뭐 완득인가? 완득이. 완득이. 완득이 좋은 작품이죠. 완득이랑 네. 되게 좋게 봤어요. 네네, 맞아요. 누구십니까? 저는 사도를 보고 아버지를 보고 온 진짜? 안나입니다. 아버지 뵙고 오셨어요? 사도 보고? 네. 대박이다. 사실은 네. 지난주 토요일이 그 생신이세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제 돌아가시고 첫 생신만 제사를 지내는 건데 네네. 올해가 칠순인 생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올해까지는 가서 이제 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네. 다녀왔죠. 네. 그랬군요. 되게 잘 다녀오신 것 같은지 뭔지 모르겠네요. 지금 상태가 되게 안 좋아 보셔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딴짓을 좀 시작해가지고 지금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수목금 일을 좀 하고 토요일에 산소에 갔다가 일요일에 이제 충주 집에 가서 좀 일 좀 하고 올라와서 이제 오늘 출근하고 왔더니 지금 컨디션이 좀 저조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청춘이라 하면 끊임없이 피곤한 건가요? 예, 뭔가를 해서 몸을 아주 혹사시키는 게 아주 젊은이들의 특권이기도 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너무 날리지 않아도 그냥 좀 천천히 가도 자기 스스로 걱정이 없는 좋은 세상을 어른들이 좀 만들어줬으면 좋았겠다라는 좀 아쉬움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그렇죠. 뭐 젊어서 고생은 골병 든다고 하잖아요. 열심히 고생하시면 나이 들어서 몸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누가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일을 자꾸 벌리는 스타일인데 물론 해결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하는 편인데 또 자기 발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아 실현을 위한 노력 말고 생명 유지를 위한 노력이 되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국가라는 게 이제 그런 걸 위해서 있는 건데, 그래서 자아 실현을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젊은이들이 바쁜 이유는 생명 유지 장치를 지속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이런. 사실은 근데 그게 좀 역설적인 게 그러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또 그렇죠. 맞아요. 예. 네네. 그래서 지금 번아웃이 오고 많이들 힘들어하고 앞날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게 멍한 공허한 상태가 되는 그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네. 예.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전부 다 사람들이 미래 절단기를 하나씩 갖고 계세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현실을 다 절단해가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가 없으면 미래가 없는 건데. 그렇죠, 맞아요. 현재를 너무 확대하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약간 오해 안 했으면 좋겠는 게 자아 실현은 있잖아요. 자아 실현은 내가 직업을 갖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진짜 그래요. 내가 직업을 갖는 게 자아 실현이 아니고 말 그대로 좋은 책을 읽어서 내 감수성을 뭐 더 좋게 만드는 거, 이런 게 자아 실현이지. 내가 내 입에 밥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일하는 거는 자아 실현이 아닌데 지금 많은 분들께서 자아 실현이 꼭 좋은 직장에 가는 것처럼 잘못. 대부분의 학생들은 좋은 대학 가는 걸 자아 실현을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좋은 대학 가는 이유는 대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고. 그러니까 직업 속에서도 아니고 대학이.
그러니까요. 요새 그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 중에 두 번째 20살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네. 그게 최지우 씨가 최지우 주인공으로 씨가 나오는 대학 건데 대학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아들이 아닌가요? 남편이 그 학교의 교수고 아. 아들하고 같은 학번으로 신입생으로 입학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남편과 아들은 반대를 하죠. 학교 다니지 말라고. 엄마랑 같이 다니면 같이 다니는 게 창피하다고. 같은 과. 같은 과 같은 과는 아니에요. 과는 아니에요. 네. 아. 아니고. 근데 이제 아들이 그때 얘기를 해요. 엄마는 직장을 다닐 것도 아니고 뭐 저기 돈을 벌 것도 아닌데 왜 학교를 가려고 하냐.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하는 말이 대학을 다녀봐야 내가 뭘 더 할 수 있는지 알지. 맞아요. 다녀봐야 그거예요.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새 그 드라마가 젊은 층을 많이 대변을 하고 또 이제 좋은 좀 드라마네요. 메시지를 많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네. 그래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더 그러니까 이왕 바쁠 때 좀 이런 걸로 바쁘면서 좀 있어요. 내가 뭐 기타를 배우고 싶다라든가 아니면 전혀 이게 좋죠. 내 생명 유지와 상관없는 그대로 내 마음의 양식 뭐 예체능에 이런 게 좀 많지만 사실 그 과학 서적을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 과학에 대한 어떤 지식을 높이는데 그게 내가 직업을 가지려는 게 아니라 다큐 그 찾아보고. 말 그대로 미지의 영역을 더 공부하고 싶은 그런 욕심. 근데 사실 되게 이상적이고 좋은 말인데 이제 회사 생활도 학교를 다니고 이제 취직을 준비하고 하다 보면은 네. 뭔가 다른 생각을 할 여력이 안 생기잖아요. 그게 그런 게 문제인 좀 안타까운 것 아, 같아요. 저희 그 영화 씹어먹기에서 저희가 헬조선이라는 걸 좀 쓰지 말자고 제가 했다가 많은 댓글이 그 뭐 달려서 헬조선인데 어떻게 헬조선이라고 안 쓰냐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요즘에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나오더라고요. 헬조선인 이유를 74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한 글을 읽었어요. 많이 줄이셨네. 네. 70까지밖에 안 나오다니. 예, 아니 어쨌든 읽었는데 헬조선 맞더라고요. 저도 그냥 맞아요.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그냥 써야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가치관이라는 게 네, 제가 약간 이런 면에서는 좀 지지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 생각에는 74가지 읽기 전만 해도 헬조선이라는 말 좀 쓰지 말자 이랬는데 그걸 읽는 순간 더 심한 단어 없나 이런 그러니까 생각을. 나는 그 말 되게 맞아요. 반대인 게 네. 우리가 오늘 사도를 하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역사가 대한민국 역사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네네. 500년간의 역사의 그 조선을 뭔데 그걸 헬이라 불러. 어쨌든 헬 조선 대한민국 뭐 헬민국 이런 건 차라리 괜찮은데 왜 조선을 까냐고.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근간이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거기다 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간이 사실 헬이 됐다 뭐 이런 네, 뜻이겠죠. 지금 형태의 정치가 네. 그때부터 쭉 이어온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조선인가요? 고조선인가요? 고조선까지는 아니고 너무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다르죠. 뭐가 달라요? 정치라는 게 나타났잖아요. 지옥 불반도 그때는 요런 정치가 단어. 없었을까요? 과연? 신라 시대도 막 지들끼리 다 정치 물론 시험도 그렇기는 하고 뭐 하지만 다 이제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양극화된 양당파 싸움이 일어나고 지금 그것들이 쭉 이어져 와서 댓글 달리는 소리들 있죠. 신라 시대도 당파가 되게 유명했던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사기를 그 저술하신 분께서 네. 사대를 해야 된다. 그때부터도 기록이 있는 거거든요. 그 전도 많이 있었고 그것도 지금 신라도 포함되는 거고 고조선도 그렇죠. 다 분명히 있었을 포함되는 거고. 거죠. 예. 고조선이 하늘 믿는 부족과 그리고 곰 믿는 부족 그리고 호랑이 믿는 부족 이 세 개가 합치는 과정에서 나온 네. 게 그 고조선 설화인데 네네. 그렇게 따지면 그도 당파죠. 다 거기서 포함이죠. 호랑이 다 믿는 당파가 밀려났으니까 부족이 네네. 곰과 환웅과 곰이 만나서 이렇게 된 건데 환웅과 환인인가? 웅녀. 웅녀. 예. 그걸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렇다고 일단 조선을 그렇게 욕하는 건 난 기분 안 좋아. 헬한국. 헬민국. 뭐 여러모로 지금 어쨌거나 입에 잘 붙는 단어를 선택한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내 생각 그거는 약간 일본에서 그 애들이 우리나라 비하할 때 총이라 부르거든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뭐 조선을 줄여서 총이라 불렀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거기서 나온 단어 같아요. 그래서 그건 좀 기분이 좀 나빠요. 그래서 그렇죠. 어떤 그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일부러 선동하기 위해서 단어를 선택할 때 그렇게 했을 수도 있죠. 안녕하세요. 로맨틱 멜로디 초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화 씹어먹기를 듣고 계십니다. 자, 그럼 본편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사도고요. 네. 이준익 감독님이 만드신 영화인데 간략한 줄거리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영조의 아들 네. 사도세자가 네. 사이가 안 좋아져요. 네. 그래서 사도세자를 뒤주에 8일인가요? 네. 가둬서 죽입니다. 네. 그게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네. 간단하네요. 너무 요약인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네. 영화를 보고 나서 그냥 좋은 영화다라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 네. 매번 이제 영화 씹어먹기를 하게 되면서 뭔가 조사를 하게 되는 직업병도 아닌 이상하게 생긴 뭐가 생겼어요. 바람직하네요. 바람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한테 공부하세요. 뭔가를 좀 더 줘야 되는데 그냥 우리끼리 쏘아 떨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조선 역사를 전부 다 하긴 그렇고 네. 영조와 사도세자 그리고 정조까지 해서 정조는 살짝 해서 네. 역사를 정리해서 준비해봤어요. 일단 정조면 거기 소지섭 씨가 나오는 그렇죠. 게 네, 맞아요. 정조죠. 네. 네. 그래서 일단 왕을 부를 때 우리가 영조, 뭐 세종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이게 그분들의 이름이 아니에요. 지나고 나서 호죠. 죽고 난 호같이. 뒤에 그런 명패 같은데 네. 새기는 그 호거든요. 네네 그렇죠. 묘호라 부르는데 이거는 왕의 사후에 새기는 거고 실제 그 왕들의 이름은 따로 있어요. 네. 휘라 부른대요. 네. 그래서 영조의 원래 이름은 이금이고요. 이는 성이고 금이에요. 그리고 사도세자는 선이에요. 이선, 이금, 이선. 정조는 이산. 네. 이산 드라마도 있었죠. 그렇죠. 네, 이산 드라마. 근데 이 이름들을 못 쓰게 하는 이유가 신성시되는 이름들이기 때문에 그 단어 자체를 쓰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 못 쓰게 하려고. 이름 말도 하면 안 된다. 그 이름을. 예. 그래서 일부러 어디 그 이름을 그렇죠. 그래서 거론하는가 이런 거죠. 그죠. 맞아. 네. 그래서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영조 때 그 상소를 읽는데 영조의 이름이 들어있는 거야. 금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상소문을 못 읽고 발발발 떨고 있었대요. 네. 영조가 되게 영화상에 되게 무서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발발 떨고 있을 때 영조가 괜찮으니까 읽어라 그랬대요. 그래서 읽었다는 설도 있어요. 이 정도로 되게 쓰면 안 되는 단어들이라서 상소문을 쓰거나 무슨 공적인 일을 하거나 일반적으로 대화할 때도 그 단어는 그 글자는 입에 담지 않는 그렇죠. 이름을 예. 얘기하진 않는다. 그렇죠. 네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묘호가 원래는 황제만 쓸 수 있는 거래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계속 사대를 했다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주도 없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데 이게 옛날 그 중국을 이제 모시는 신하의 왕족이었으면은 묘호를 쓰면 안 되는데 계속 우리나라 써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무효랑 때도 썼었고, 근데 우리가 중국을 모셨지만 우리도 그나마 자존심이 있다는 걸 지켜낸 그런 증거가 이 묘호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무조건 사대만 하는 나쁜 그런 역사를 가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증거인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왕의 이름을 말할 때 조하고 종을 쓰잖아요. 네네. 원래는 종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종갓집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적통을 이은 왕인 거예요. 원래 아. 순번대로 됐어야 되는 왕. 아. 그리고 조는 그 원래는 왕의 계승자가 아닌데 어떤 이유든 간에 왕이 된 사람. 그래가지고 태조 그러잖아요. 네네. 이성계가 역적으로 어떻게 보면 반란을 역적인데 반란을 일으켜서 일으켜서 왕이 왕이 된 되죠. 거니까 그건 조예요. 조. 그리고 세종 같은 경우는 원래 적통을 적통. 받아서 세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영화상에서도 영조잖아요. 네. 그리고 정조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적통을 이은 거긴 한데 반란 일으킨 게 아닌데 네. 왜 이렇게 되냐면은 선조 때 임진왜란이 있고 난 뒤에 광해군이 자기 아버지를 원래 선종인데 네. 선조로 바꿔버렸어요. 조로 바꾸면서 그때부터 의미가 좀 바뀌었어요. 광해군 이후부터. 그래서 조는 업적이 많은 왕. 그러니까 임진왜란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업적이 많은 왕. 그리고 종은 덕이 많은 왕.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면 영조는 업적이 많은 왕이에요. 정조도 네. 그렇고요. 영화상에서 영조가 무슨 또라이처럼 나오잖아요. 네. 사도세자를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8일 동안 가둬놓고 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당파 싸움에 밀려가지고 자기 아들을 배신한 죽여버린 그런 나쁜 왕처럼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분이 젊었을 적에 내렸던 그런 행했던 그런 모든 일들이 정말 뛰어난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 업적들이 전부 다 젊을 때 몰려 있다는 게 좀 단점이긴 한데 네. 그래서 이제 조라고 칭할 수 있는 뛰어난 업적이 있다 칭할 수 있는 좋은 왕이더라고요. 네. 뭐 어느 순간 맛이 가신 거군요. 그게 네. 영화상에는 정확히 안 나오는데 이분이 얼마나 사셨을 것 같아요? 그 선조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선조에면서 이렇게 40몇 년. 47년? 모래 하셨다 네. 하면서 그 50년이 넘으셨겠어요, 이분은. 정조가 그쵸. 어릴 적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선조만큼 오래 네. 사셔야 됩니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영조가 83세로 살아왔어요. 지금 현재에서도 83세라고 하면
엄청나네. 그나마. 근데 숙종은 60세로 살고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장수라고 했지만 영조가 83세로 살았기 때문에 엄청난 거죠. 그리고 사도세자가 죽을 때 나이가 69세예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노망나서 죽인 거라는 얘기 있었어요. 뒤주에 죽일 때가 가든 게 그리고 나서 14년을 더 산 거야. 그래서 노망났다는 얘기. 그러면 지금 유아인 씨가 69세인 거였잖아요. 아니. 아니. 유아인이 죽을 때 네. 영조가 건강보다 69세였다고. 네네네. 그리고 재위 기간이 52년이에요. 왕으로 있던 기간이. 그러니까 일반 왕보다 2배가 긴. 지금 가장 긴가요? 예? 조선의 맞아요. 사상? 가장 긴. 예. 그래서 어떤 일도 있냐면 기록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대요. 70세에 검은 머리가 나고 이가 자라서 좋아했다라는 기록도 있대요. 그렇게 후궁들을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거기 그렇게 밝히시니. 예, 영화상에서 누구지? 그 내인 문소원이라고 박소담 씨를 예. 이렇게 후궁으로 무술이었죠. 무술이를 무술이었는데 예. 이제 후궁으로. 예, 하잖아요. 예. 그때가 그러면은 68세, 69세란 그쵸.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네. 그때도 그때 당시 임신을 무술이면은 시킬 수 있을 정도의 예.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대단한 거죠. 능력도 능력이고 그때 당시 무술이면은 예. 이제 10대 뭐 한 이럴 그렇죠, 거거든요. 맞아요. 예. 예. 뭐 여자는 그 당시에 10대, 가장 20대. 왕성한 나이니까 음. 임신을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일단 씨가 안 될 텐데 그걸 가능한 게 한 능력이 속설에 문지방만 넘을 힘만 있어도 가능하다는. 일단 서야 숟가락 되는데 들 힘만 있어도 가능하다는. 영조는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네. 사도세자의 이야기를 정말 짧게 할게요. 네네. 이 사도세자가 영화상에서는 공부 안 좋아하고 되게 능력도 없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하잖아요. 아버지한테 네네네. 밀려서라도. 근데 사도세자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 3세에 효경이라는 걸 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3세에 말떼기가 말된 게 문제가 아니고 말은 당연히 했고 영어를 한 거죠. 영어? 그리고 그런 영어를 셈이죠. 하고 네. 뭐 수학을 산수 다 떼고 곱셈 남셈 다 하고 뭐 그 정도 수준이 되는 천재인 거예요. 사치를 논하는. 그렇죠. 음. 그러니까 그런 거 막 그렇죠. 사치를 논하잖아요. 그래서 비단은 뭐 음. 사치인 거고 무명은 이렇게 검소한 거다라는 네.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게 3세인 거예요. 어. 그리고 15살부터 13년 5개월 동안 대리청장을 한 거예요. 영화상에서 보면. 네네. 13년 5개월이면 일반적으로 왕이 해야 되는 기간이야. 그죠. 그렇죠. 왕을 음. 할 기간이죠. 근데 그게 나이가 15살이야. 우리는 3세 때 뭘 했으며 15살에 뭘 했냐 따져보면 엄청난 천재인 거예요. 그죠. 근데 영조의 입장에서는 한참 늦게 난 자식이 그리고 처음에 자식이 있다가 그 자식이 이제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네네. 나서 한참 뒤에 난 자식이 머리가 좋고 이렇게 뛰어나니까 바로 그냥 세사책봉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시켜가지고 15살에 대리청장까지 시키고 그래서 기대가 엄청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영조가 굉장히 자식 사랑이 끔찍했던 것 그쵸,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도세자도 그렇고 또 옹주들도 음. 굉장히 끔찍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맞아요. 벌벌 떠는 딸바보였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영화상에서도 잘 표현 안 되긴 했는데 화한옹주 그 지진이가 연기했던 화한옹주가 실제에서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요. 사도세자가 뭐 나쁜 짓을 하고 혼날 것 같으면 옹주가 가가지고 살려달라고 네. 오라버니 그게 아니라고 막 해서 막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튼간에 그런 거를 했기 때문에 영조가 더 기대를 많이 했는데 사도세자는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을 너무 이렇게 심하게 받다 보니까 그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예. 원래 풍채가 좀 좋고 이게 신체 능력이 좀 좋았나 봐요. 그래서 활 쏘는 거 이게 나오죠. 네네. 활 쏘고 말 타고 뭐 칼하고 창술하고 이런 게 되게 그 능력이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문무 예체능 다 능했던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특히 예와 무에 좀 강해서 병참서도 쓰고요. 네. 이 어린 나이에 어. 병참서 쓰고 근데 영화상에 잠깐 나오는데 여러 개로 세 개로 분파되어 있는 병참을 하나로 통합해서 그렇죠. 관리하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국가를 지키는 세 개의 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네. 파들은 쓰는 무기도 틀리고 무술법도 틀리고 전술법이 다 틀려요. 그 만약에 큰 사건이 터지면 자기네끼리 싸울 거 아니에요. 네네. 누가 수상을 맞냐에 따라서 전술 체계가 다 바뀌는 건데 네. 이거를 하나로 통합해서 그 무기들을 다 정비하고 무기 사용법이라든가 권술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네. 정비한 분이 사도세자인 거예요. 이 어린 나이에. 그럼 엄청나게 대단한 분이었던 건데 그 영조의 입장에서는 그걸 다 싫고 공부를 해라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넌 이거 어진 왕이 돼야지 그런
이게 삐뚤어진 영재 교육의 폐단이 아닌가 그래서 싶어요. 전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전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냥 이거를 이런 영화구나라고 지나갈 게 아니고 자식을 가진 부모님들이 보고 자기 자식을 어떻게 하면은 미치광이를 만들어 죽일 수 있나를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쵸. 영재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릴 때는 얘처럼 뛰어놀고 뭐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자기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으면 꽃도 선물하고 해야지. 그거를 붙잡아 놓고 몇 시간씩 공부를 시킨다고 하면 안 미치는 게 정상인가요? 미쳐야 정상인 것 같아 내가 그렇죠. 보기에는. 미치죠. 그리고 사실 보통. 이게 가정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네. 영재 교육을 시키게 만들죠. 회사를 가서도 이게 직장 상사가 윗사람이 강압적인 계속 지속적인 그런 스트레스와 이런 압박을 주면 제대로 잘 하던 사람도 맞아요. 못하죠. 사도착자 같이 됩니다. 우리가 늘 그런 경험이 한 번씩은 있을 거예요. 아침에 눈 떴는데 회사 가기 싫다, 혹은 학교 가기 싫다, 학원 가기 싫다 이런 거 경험 한 번씩은 싫다 정도가 아니, 아니라 한 번에 끔찍하다죠. 끔찍하다. 아니죠. 네. 그거는 원래 하기 싫은 거예요. 뭘 아니 자기 가끔 있는 게 아니라 그건 공부라는 매일이죠. 거야. 매일 아침.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예. 네. 좋아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아침에 피곤하면 귀찮은데 하지 말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네. 정말 하기 싫은 걸 했다고 치면 심했겠죠. 특히 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3년 5개월을 했잖아요. 제가 대리청장 기간이 13년 5개월 동안 쉽게 말하면 정말 싫은 사람을 매일 가서 한 20몇 시간씩 같이 지키고 있는 거야. 지속적인 그 사람 갈굼을 뒤에서 13년 동안 당한 거죠. 13년 5개월 동안. 근데 그 전부터 치면 그 15세 3살부터 했다고 치니까 거의 보면 몇 년을 한 거야. 참 미치지. 그 역사 공부인데 네. 지금 이 얘기를 들으니까 참 재밌어요. 되게 뭐라 그러지? 그런 일이 있었구나 막 했는데 전 영화에서 전혀 못 느꼈거든요. 아 그래요? 영화에서 이게 다 지금 세이주 씨가 한 말이 다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저 영화에서는. 영화상에서는 거의 아버지가 아들을 약간 이유는 모르겠으나 좀 괴롭히는 그런 느낌도 좀 있고 네. 그 영화상에서는 약간 그 당파 때문에 사도세자가 좋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밀어낸 게 아닌가라는 영화상에서는 느낌도 좀 약간의 있고. 영조의 광기와 집착 예, 그런 걸 조금 더 부각을 시킨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본인이 그게 정말 심한 왕이긴 했어요. 사실 근데 애착 뭐 집착 마찬가지지만 처음엔 사랑해서 다 출발을 하거든요. 맞아요. 처음에는 내 눈에 너무나 훅 들어오는 만족한 자식이었다가 본인의 기준에 어긋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게 이제 미움, 증오, 뭐 애증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정치까지 이제 엮여서 끝내는 이제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 영화상에서 사도세자가 지금 뒤쥐어 있는 그 시간과 영조가 이제 교차 편집되면서 계속 과거와 지금 현재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좋았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더 좋아질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됐을까를 이제 울면서 고뇌하는 그런 장면들을 뭐랄까 좀 욕하려고 했어요. 욕하려고. 안타깝다는 건가? 아니면 진짜 어떻게 그렇게 해서 만드냐 영화를 막 지금 그 얘기하려고 했죠. 네. 아니 근데 두 주인공의 연기는 정말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걸 보면서 진짜 송강호 씨야 원래 뛰어난 배우고 네. 그 누가 인터뷰하면서 이준익 감독님한테 그랬더라고요. 송강호 씨 연기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내가 감히 말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유아인 씨가 네. 너무 멋있더라고요. 정말 혹시 아니 지금 정조 얘기까지 그냥 좀 하죠. 이거 재밌는데. 네, 이 영화 얘기 좀 이따 하고 정조 얘기까지 좀 듣고 싶어요. 왜냐면 이 영화 보신 분들은 그럼 정조가 어떻게 앞으로 했을까라는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세요. 정조 전에 살짝 다시 영조 얘기만 하나 더 할게요. 영조가 지금 그 무서운 왕이라고 제가 잠깐 말했는데 네네. 영화상에서는 약간 당파 때문에 갈피를 못 잡는 무능한 왕처럼 표현돼서 제가 이것도 찾았던 내용이 있었어요. 영조가 처음에 자기 형을 죽이고 암살하고 나서 나중에 왕이 됐다는 그런 그 주변의 말 때문에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고 실제로도 어떤 특정 가문들이 그 약간 밀어줘서 왕이 된 거 맞긴 맞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 죽인 것 같진 않고요. 제가 보기에도 네. 그런 기록도 없기도 하고. 근데 그 이후에 한 10년간을 그것 때문에 휘둘리긴 했어요. 네. 대신에 그 이후에 그런 영조를 휘두를 수 있는 신하들이 극 세력들이 많이 죽었어요. 약화되면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많이 죽고 나서부터는 왕권 강화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사도세자가 옷을 못 입는 병이 걸려가지고 사람을 막 패 죽이고 하잖아요. 네. 칼을 빼 죽이고 그 짓을 아버지한테 배운 거야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어느 수준이었냐면 그런 걸 했어요. 네, 아버지가 어느 수준이었냐면 조중회라는 신하가 영조가 종묘 대신에 어머니 사당에 먼저 들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하면서 영조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적이 있대요. 네. 그랬더니 옳지 않다는 말 한마디 했다고 그냥 얘 귀양 보내라고 그러고서 막 노발대발 했대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당장 귀양 안 보내면 내 놈들을 다 귀양 보내겠다. 신하들 전부 다 그래서 역정을 냈다나 봐요. 그러면서 엉엉 울기도 했고요. 나중에는 이때는 나이가 들 때니까 네. 엉엉 울기도 하고 연못물에 들어가서 자기 빠져 죽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죽을 게 아니고 연못에 발만 담그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좀 가라앉고 나니까 다시 돌아와가지고 껄껄 웃으면서 아 이제 속이 후련하다. 아까 귀양 보내려고 했던 애들 다시 돌려보내라 라는 말도 있었고요. 자기한테 심기 거스르는 애 있으면 진짜 주먹으로 패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신하들이 영조가 무슨 말을 하면 사도세자 죽인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렬하게 못 말리잖아요. 물론 네. 뚫고 오는 사람이 몇 개 했지만 그 못 말린 이유가 자기가 그걸 말렸다가 야 그럼 네가 너도 죽어 말을 할까봐 그 말 한마디 당해 죽어야 되니까 네.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왕을 그쵸. 신하가 막으면 나도 죽겠다는 것이지. 그죠. 얘를 세자에서 끌어내리는 글을 써라라고 했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반항하는 방법은 딱 하나인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그렇죠. 아니면 죽이면 당할 거니까. 그래서 영조한테 사람들이 반항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였대요. 죽거나 아니면 벽에 낙서를 하거나. 앞에 대놓고 뭐 통촉하시어 주십소라든가 아니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몰래 가서 담벼락에 낙서하는 정도. 절대 왕권이에요. 죽어야지. 절대 왕권. 그렇죠. 그런 왕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그랬던 거고. 그리고 영화상에서 보면 정조가 이제 소지섭 얘기로 넘어갈게요. 네. 정조가 이건 연출적인 면은 좀 이따 얘기하고 네. 그 영조의 말을 잘 듣고 그리고 이제 사도세자를 그리워했던 왕처럼 표현이 됐잖아요. 네, 그렇죠. 실제로 그러면서 영조가 사도세자를 호칭을 바꾼다거나 왕으로 추대하지 말아라. 이거 너와 나의 뭐 의리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는 사후에 정조가 되고 나서 자기 아버지를 왕으로 다시 책봉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되게 많이 보였어요.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정현세자라고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네. 정현세자가 사도세자예요. 네. 같은 말이에요. 아버지를 이제 그리는 마음에서 왕으로 추대하려다가 그게 안 되니까 사도세자라는 어감도 좋지도 않고 너무 슬프니까 정현세자를 바꾼 거였고요. 차후에 정종으로 바뀌어요. 그때가 네. 언제냐면 고종 때 사도세자를 정종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적에 사도세자라 부르지 말고 이분은 왕이 됐기 때문에 정종으로 불러야 돼요. 그러면은 영조, 정종, 정조가 되는 거예요. 네. 영화상에서 어쨌든 사도세자라고 났으니까 제목도 사도였고 그렇게 나왔긴 하지만 우리는 부를 적에 이분을 정종으로 부르는 게 정확한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왕위를 정확하게 계승해서 예. 왕으로의 노릇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13년 5개월이라는 거는 왕으로 대리청정 기간이 이어도 웬만한 왕 기간이에요. 이게 짧다고 보기도 그렇고 대리청정이어도 어쨌거나 대표는 그렇죠. 정종이었으니까 네. 그리고 정종이 칭호가 맞다. 후대에 바뀌긴 했잖아요. 그죠. 바뀐 그렇죠. 거를 네. 따져보면 이게 맞는 거죠. 그럼 정조는 어쨌든 아버지를 위해 할 모든 걸 다 하려고 할 일은 했던 다 했네요. 네. 네. 그런 거는 아버지를 많이 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를 위하고 네. 아버지를 위하고 그리고 좀 총명했고 네,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엄마한테 닮아서 그런지 그러니까 사태를 잘 모면하는 네, 현명함도 좀 있는 더 거예요. 있었던 것 그러니까 같고. 아버지가 그렇게 죽는 걸 보고 나서 약간 마음적으로도 상처도 많이 입었지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런 상태까지 갈 수 있지 않은가 그리고 잘 헤쳐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심도 어린 나이에 되게 많이 했던 것 예, 같아요. 훗날을 도모하면서 네. 많이 인내했던 것 같아요. 일단 아버지가 돌아오시고 나면 내 세력들을 만들어서 다시 아버지를 왕으로 추대해야지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좀 깊지 않았을까. 네. 그러고요. 자, 영화적으로도 이제 네, 넘어가야 들어오죠. 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많이 실망했거든요, 영화. 아 그래요? 네. 많이 정도면요. 많이 정말 많이 어떤 점이 그렇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지루할 수가 없고 어, 그리고 네이버 평점을 들어가 보니까 뭐 8.5 물론 평론가 평점은 7.5밖에 안 되지만 평점이 거의 9점 가까이 이제 막 가고 있어요. 거의 막 별 5개는 기본으로 다 주고 별 10개 다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가 도대체 이 영화를 어떻게 봤길래 그런 기분이 들었지 나는 이 생각했는데
1점도 진짜 많더라고요. 보니까 다 뒤져봤어요. 그래서 너무 이해가 안 가서 제가 한 별점 한 30개 40개 계속 넘기다가 50개 넘어가니까 그 뒤로 있는 게 전부 1점 쪼쪼쪼쪼 돼. 1점이 너무 많으니까 작업 쳤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할 정도로 50개 넘어가니까 갑자기 1점이 막 생기는 게 그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이상하잖아요. 나는 그 평점 안 믿어.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안 보고 하나도 매긴 사람도 이상하고. 많고. 근데 제가 8점, 10점도 이상하고. 네, 그래서 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렇대, 누구는 뭐 이래서 이랬대, 막 이런 얘기들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그런 정보를 얘기를 어느 정도는 설명을 해줘야 예. 아무리 우리가 뭐 한국사를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만 관객이라고 쳐도 그래도 그 극중 인물을 이해하려면 설명이 좀 더 돼야 되는데 그 설명은 하나도 없고 감정선으로만 이끌고 가려다 보니까 너무 감정선에 무리수를 두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한 플롯을 쓰잖아요. 근데 똑같은 장면이야. 앞에 나오고 뒤에 또 나오잖아요. 예. 근데 심지어 그건 우리 광고로 봤던 장면이에요. 예. 그래서 같은 장면을 3번을 보게 된 거예요. 그렇죠. 막 무당 나오고 막 이런. 네네. 뭐 시작 오프닝 예. 장면에. 오프닝 장면이 뒤에 또 나오고 근데 우린 광고를 또 봤고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들었죠. 제작비를 빼돌렸나? 이건 너무 저렴하게 찍으려고 노력을 했다. 그러니까 제작비를 아끼려는 노력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거 제가 감독의 핑계를 하나 대지 감독의 네네. 변을 하나 할게요. 원래 오프닝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요. 근데 편집하신 분이 그 장면을 거기다 딱 넣으니까 어울렸대요. 괜찮다 싶어가지고 그걸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그게 근데 저는 그게 반대로 아니었다고. 오히려 네. 그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여주는 그 화면이 더 좋았거든요. 네. 사실 저는 첫 이제 화면에서 되게 강렬하게 시작하잖아요. 너무 강렬하게 이게 쾅 치고 막 그 음악도 꽹가리 그러고. 소리랑 네. 막 이렇게 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몰입도를 높여줬었고 뭐지? 그리고 영조와 정조 사도세자는 일단은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하면 엔딩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이미 사실 사람들이. 알고 있고 네네. 드라마에서도 굉장히 많이 영조편, 뭐 정조편,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이산 드라마 이산도 네네. 그렇고 굉장히 많이 다뤄왔었던 기 때문에 영조와 정조의 관계가 사도세자와의 관계가 어떻다라는 걸 다 알고 시작하잖아요. 거의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사도세자가 저렇게 막 광기 어린 칼부림을 하러 이제 가는 장면이 시작인 거잖아요. 네. 그게 뭐지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끝부분에 다시 한번 재연을 하면서는 방에서 이제 아들과 아버지가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에 그렇죠, 울면서 넘어가죠. 칼을 내려놓잖아요. 그래서 그게 훨씬 더 이제 감정적으로 많이 잡아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건 이제 앵글이 조금이라도 바뀌던가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또 2번 반복하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뭔가 너무 카피페이스트한 그쵸. 것 같은 화면이다. 연출적으로 노력했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그냥 카피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를 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느낀 점이 맨 앞에요. 진짜 5분 동안 끝내줘요. 음악도 끝내주고 근데 그 음악이 뒤에 계속 똑같은 음악이 계속 아니 진짜 그 음악 빼고는 전부 다 오케스트레이션 약하게 깔려요. 그게 네, 다예요. 맞아요. 근데 그런 강한 음악이 같은 음악이 계속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나오니까 야 음악도 저거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붙였구나. 그러니까 음악을 더 투자를 해서 한 3개 패턴으로 가져라고 해야 되는데 그 패턴 딱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분장이 너무 어설퍼서 분장은 저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도대체 분장은 할 그 말이 돈도 어디다가 썼을까? 그러니까 음악, 분장 그리고 연출에 대해서 그게 너무 그 돈을 투자를 안 한 티가 팍팍 나는 거예요. 갖고 이거는 송강호나 유아인 씨의 어떤 카리스마로 해결이 되는 부분으로 그냥 너무 믿었다. 얘네 이 두 사람만 너무 믿고 그냥 나머지들은 그냥 버리고 갔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좀 괘씸한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마지막에 소지섭 씨 깜짝 등장하잖아요. 네. 모르고 갔거든요. 소지섭 씨 나오는 거. 소지섭 씨가 안 나왔으면 젠장할 씨. 근데 꼭 피자 먹으러 갔는데 마지막에 치킨을 서비스로 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아싸 치킨 고맙습니다. 치킨 잘 먹을게요. 와 정말 이 가게 짱이야.
이런 느낌을 줘서 그나마 다행이었지. 아 그래요? 나머지들은 정말 신경을 하나도 안 쓴 것 같은 기분밖에 안 들었어요. 저는 한세 씨랑 조금 계속 반대예요. 저도. 네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조가 성인이 돼서 나오는 컷에 이제 역사책을 찢어서 물에 흘려 보내면서 네. 널 위해서 내가 이 사도세자의 기록을 기록을 지워준다라고 얘기할 때 목소리가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소지섭이야? 별로였어요? 라고- 좋은데? 소지섭 그러- 되게 좋아하잖아요. 저 제일 좋아하는 남자 배우가 소지섭이에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연예인 중에 제일 좋아하는 남자 배우가 소지섭인데 사실 정조는 소지섭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잘 어울리던데? 저도 진짜 그건 그래요? 아니었다 생각해요. 지금 그 갑자기 이제 캐스팅으로 얘기가 넘어가서 그런데 네네. 사실 지금 이 영화에서 두 분이 저는 거슬리거든요. 문근영 씨하고 와 정확하게 나 똑같네. 소지섭 씨하고 일단은 그 해경궁 홍 씨와 어른 정조라는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미 이제 이미지화 해놓은 그 형상이 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근영 씨가 물론 연기는 잘 하지만 실제 해경궁 홍 씨가 얼마나 작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까지 연기한 거는 뭐 좋게 봤는데 노인은 분장 아니야. 때문이니까 그거. 사실 분장이 제일 문제이기도 한데 그건 배우가 만들어가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얼굴에 잔뜩 주름과 검버섯을 그려놓기는 했지만 정말 통통하고 빵빵하죠. 빵빵한 얼굴에 너무 반짝반짝 빛나는 눈빛이 노인이 아니거든요. 네, 전혀 맞아요. 노인이 아니죠. 이게 예전에 이끼라는 영화에서 네. 나왔던 그 노인 분장하고 약간 비슷한데 네. 그때는 이제 그 주인공이었던 정희루 씨. 아니. 정일은 되게 정재영인가? 네, 정재영 씨가 그 분장이 되게 잘 어울렸었어요. 네. 근데 그 정도로 되게 딥하게 분장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사도세자 어머니로 나왔던 전혜진 씨도 그렇고 문근영 씨도 그렇고 늙은 분장이 굉장히 약간의 한 갑면을 한꺼풀 덮어놓고 진짜 내 얼굴이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런 근데 느낌이 그거는 줬거든요. 송강호 씨도 그랬어요. 그나마 근데 송강호 씨도 씨가 그나마 그냥 성광 씨는 이제 앞- 뼈를 붙였기 때문에 앞에다가 이렇게 뭐 붙여놓고 그 쭈글쭈글하게 만들었구나. 그럼 잠깐만 저거 밀가루 조금 굳은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송강호 씨는 왜 그게 조금 나았냐면 젊었을 때 얼굴하고 늙었을 때 얼굴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면서 네. 아 요렇게 이게 얼굴에 이제 과정이- 나이듦을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 그래도 좀 그래 봐줄게라고 넘어갔었는데 이제 너무 통통하게 예쁜 문구영 씨와 이제 맞아요. 나이 들었다고 분장을 해놓은 그 여인네들의 분장은 다 사실 동일했거든요. 네. 저거는 참 아름답게 늙은 궁중에서 얼마나 곱게 늙었겠어요. 네. 늙은 여인들의 얼굴이 아닌데라는 느낌이 제일 컸고 그리고 정조가 사실 유아인 씨 아들이잖아요. 네. 할아버지가 송강호 씨고 아들이 유아인 씨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에 비해 손자가 소지섭 씨는 정말 이거는 그쵸. 그 집 자손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엄마도 문근영이란 말이지. 아니 그지 아니 그거는 그리고 있는데 사실 소지섭 씨는 예. 약간 그런 뭐지 고전적인 그런 외모는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되게 열심히 연기를 하신 거는 알겠는데 이게 조금 부자연스럽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마음 아팠어요. 맞아요. 우리 지섭 씨를 이렇게 해놓다니. 그 고전적인 소지섭 씨가 뭐 미남이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영조가요. 송강호 씨가 했던 영조가 쌍꺼풀이 지고 길쭉한 눈과 오똑한 코 그리고 조그마한 입술을 가졌대요. 그러니까 우리 소지섭 씨네요. 거의 비슷한.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지금 꽃미남이 영조였던 거예요. 네. 송강호 씨가. 네. 그래서 저도 보면서 안나 씨랑 되게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문근영 씨가 어릴 때까지 나올 때는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죽을 때까지는 괜찮아. 네. 근데 그 마지막에 늙은 분장이 너무 마음에 거슬리는 거예요. 보면서. 근데 그거를 마지막에 소지섭 씨가 춤추는 장면이 쓸데없이 너무 긴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때 그 길 때 살짝만 한 0.5초 1초만 보여주고 넘어갔으면은 괜찮아. 근데 그걸 계속 보여주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건 그 왜 이렇게 길어 그 장면? 아니 만약에 그 분장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뭐 나와야 된다면 그거는 뭐 제작비 문제 때문에 그냥 떡 덕지지 바르고 출연할 수 있어도
짧게 나오는 장면이면 거기다 돈을 좀 더 써서 CG로 처리하면 안 됐을까요? 난 근데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작비가 정말 얼마 안 돼요. 제작비가 얼마냐면요. 아, 정말 작아요 제작비가? 네, 제작비가 정말 작아요. 이게 한 65억 정도예요. 아... 마케팅비 다 합쳐봤자 한 100억 좀 되나? 그래도 우리나라 영화치고는 그래도 꽤 규모가 있는 편 아닌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눈의 기준은 벤자민 버튼 정도가 우리가 보기에 괜찮게 했네 정도인데 그렇죠. 그 제작비를 65억을 한다고요? 그렇죠.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문근현 씨 마지막에 나오는 한 장면이라도 그게 안 되는 거죠. 차라리 더 나이 드신 분을 캐스팅을 해서 얼굴 닮은 네, 나이 든 약간 분을 세워서 그냥 앉아만 있게 하면 차라리 낫겠지. 그런 게 아무것도 하지 좋았겠다. 않고 그냥 되게 힘없이 앉아만 있었어도 맞아요. 더 좀 찐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장면이 이제 사도세자가 그 어머니께 그 칠순인가요? 환갑인가요? 잔치를 해주던 그 장면하고 이제 오버랩되면서 그렇죠. 그 효가 이어져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조의 깊은 마음은 알겠는데 이 두 배우가 계속 너무 느리게 보이면서 자꾸 이 감정을 깨는 거예요. 그 소지섭 씨의 그 춤 사위가 같은 장면들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니까 그것도 좀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한 번씩만 하면서 그 활 시위 당기는 장면 같은 경우도 한 번만 살짝 나왔을 때 그 감동이 있는 건데 두 번, 세 번 나오면은 감동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 노래 한 곡을 다 쓰기 위해서 장면을 계속 쓰고 듯한 느낌이 너무 강했고 그리고 소지섭 씨도 저는 캐스팅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문근영 씨 넘어갈 수 있다 쳐요. 앞에 그 부분 잘했으니까 소지섭 씨는 제가 보기에 나오지 말고 차라리 유승호 씨 정도가 나왔으면 맞아요. 정말 어울렸을 것 같은 거야.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있었어요. 이거를 찍어놓고 중국이나 일본에 팔고 싶은데 어떻게 팔 수 있을까? 송강호는 미남도 아니고 유아인은 그쪽에 안 먹힐 것 같고 뭐가 있을까 따지다 보니까 소지섭을 데려온 게 아닐까. 아니에요. 근데 유한 씨 중국에서 잘 나가요. 아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유아인 씨. 소지섭 사랑합니다. 씨는 때리지 제가 말아요. 보기엔 이건 그냥 선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극중 내용이랑 아무 상관없이 이 관객들한테 그냥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근데 그 너무 튀든 안 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무 지금. 장황해. 그게 너무 길어서 잠깐 나와야지. 그러면 어쨌든 간에 어떤 느낌이냐면 달콤한 인생에서 그 에릭 나와가지고 마지막에 깽판치랑 똑같은 거야. 왜 나오냐고 에릭이 거기에. 여기 소지섭도 왜 나오냐고. 그냥 유승호 씨가 나오든가 아니면은 그냥 뒷모습만 보여도 돼. 왕 뒷모습. 저는 솔직히 그 처음에 뿌옇게 초점 안 맞추잖아요. 네. 저는 그냥 닮은 사람 좀 해놓고 뿌옇게 해놓고 끝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괜찮지. 예. 저는 유승호 씨 얘기했는데 저는 저기 여진구 씨 괜찮지. 씨 정도면 굉장히 어울리네.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 그래서 진짜. 지금 이게 공통적인 게 소지섭 씨가 그 역할을 하기에는 아니에요. 너무 나이가 여진구 씨도 그렇고 유승호 씨는 모르겠다. 근데 여진구 씨는 선물이 안 돼요. 선물이 왜요? 되려면 소지섭이어야 돼요. 이거 정말 잘했다니까요. 이건 왜 이준익 원빈 데려와 원빈? 아니에요. 원빈보다 소지섭 씨 인기가 더 많아요. 원빈은 약간 장동건 데려와. 그거는 없는 존재. 그거는 지금 더 많다 반신반의- 아니다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반신반인 이 원빈 씨는. 근데 소지섭 씨는 인간으로서 인기가 많기 때문에 CG잖아요. 원빈이 CG잖아 CG.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기 존재하기 때문에 때문에. 팬들이 제작비가 좀 올라가는구나. 아직 멀고 그렇구나. 이 소지섭 씨가 딱이었다. 딱 피자 먹을 유한 씨와 팬이었을 딱 갔는데 끝에 소지섭 씨가 그냥 이렇게 봐야 된다니까 이 영화를. 그냥 딱 없어요. 아니 난 솔직히 그러니까 봐요. 송강호 씨, 유한 씨, 문근영 씨, 소지섭 씨 나왔어요. 이거 근데 이 영화에서는 너무 작품성 아니야. 작품성을 만들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안 지겨웠어요? 난 엄청 저는 지겨웠는데. 이거 되게 재밌게 저는 봤고요. 지겹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실 사도세자가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를 세간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막 얘기가 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감정이나 어렸을 때부터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준익 감독이 조금 디테일하게 사도를 좀 그래요? 표현하려고 한 것 같아서 저는 저는 그게 그게 설명이 좋았거든요. 안 됐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설명 안 된 게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거기 뭐 대리청정 하다가 몇 번 구박했다고 사람이 미쳐? 왜 이렇게 사람이 그건 극단적이야? 근데 어느 수준이었냐면 사도가 영화상에 잠깐 나오는데 옷을 못 입는 지경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그 용포를 입으면 아버지를 만나러 가야 하는 그 압박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대인기피증 같은 것도 있었고 옷 못 입는 그게 무슨 병이라고 하던데 그것도 있었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너무 미칠 것 같으니까 지금의 온양 쪽으로 한 일주일인가를 이제 휴가를 가요. 네. 그래서 그때까지만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그 옷을 입을 때 옷이 피부에 닿으면 발광을 한대요. 그러면서 옆에 칼로 이렇게 뭐 국력은 뭐 내식은 다 내관이고 다 죽여버리고 막 난장판을 피고 조금만 거슬리는 게 있어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 보호할 때마다 벌벌 떨고 막 그랬단 봐요. 그런데 그 온양으로 휴가에 가 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정말 옛날에 그 어진 그리고 착한 그 모습이었대요. 그래가지고 나 병이 다 나은 것 같다 하면서도 사람들이 되게 몰랐던 사람들은 되게 알고 보니까 좋은 사람이었구나 하고 알던 가족들이라든가 그 신하들은 다시 이제 이분이 정상으로 돌아오셨구나 막 그렇게 되게 좋아했나 봐요. 그리고 나서 다시 궁으로 돌아오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또 시작됐대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세이저 씨가 때문에 말씀하시는 이런 뭐 내용들이 네. 스토리처럼 잘 이해갔으면 좋겠는데 그 영화에 제가 보기에 지루했다는 이유가 그냥 감정선만 돌지 스토리가 돌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뭐해서 뭐뭐했다, 뭐뭐해서 뭐뭐했다, 뭐뭐해서 미쳤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 했는데 미쳤다. 근데 미친 감정 계속 나오고 아버지는 송강호 씨의 역할은 좀 이해가 가요. 왜냐면 송강호 씨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엉켜 있는 거는 느낌이 오잖아요. 송강호 씨 연기에서는. 그러면 송강호 씨는 저렇게 좀 사람이 저렇게 권력이라는 거 무섭다 막 이렇게 느낌이 오긴 왔는데 아들과 아버지의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너무 설명이 안 된 상태에서 유한 씨가 미쳐버리니까 미쳐버린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영화가 또 길잖아요. 지금 2시간 5분짜리인데. 그래요? 예, 2시간 5분 동안 감정선만 계속 나열하고 있으니 그 감정만 계속 느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송강호 씨 되게 짜증난다. 영조 되게 왜 저래 이런 감정은 없었어요? 그 감정은 들어야 되는 거죠 원래. 그 의도한 감정이잖아요. 의도. 그게 제일 큰 거잖아요. 영화에서 제일 큰 게. 아니죠. 근데 유아인 씨의 감정 아들로서 아버지가 주는 그런 압박에 힘들어하는 감정이 지금 사실 영화의 주제잖아요. 네. 영화 근데 주제는 그러니까 설명이 그 안 된 왕과 거죠. 왕세자의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 간의 간의 문제 관계. 그렇죠.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걔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과정이 지금보다 그거는 더 많이 설명이 더 돼야 친절하게 된다고 설명해줬으면 좋겠다. 네, 더 내용이 많아야 되는 거죠. 지금 뭐 외부를 갔는데 거기서 편하게 지냈다, 뭐 왔다, 뭐 아니면 그 대리청정이 13년씩이나 하는데 지금 거기서 딸랑 2장면 나와요. 잠깐 나오죠. 네, 2장면 잘라 나온 거 같고 뭐야? 저거 갖고 그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근데 역사에 대해서 다 안다고 쳤을 때 그거는 이제 감정선으로만 느끼면 돼요. 이제 왜냐면 모든 관객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그러면 감정선에 집중하고 그 감정선에만 집중해서 가면 되는데 그 내용을 이제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테고 설렁 아는 사람도 있을 테고 되게 여러 가지 관객이 있을 텐데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나는 그냥 감정선으로만 밀어붙일 거야. 이렇게 영화가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도 안 될 뿐더러 근데 그냥 저는 뭐랄까 저도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빠삭하게 아는 사람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설렁하게 아는 거죠. 설렁하게. 대부분의 이제 여러분처럼. 그리고 알고 있는 지식은 뭐 드라마나 그 기존에 나왔던 영화에서 보여줬던 그런 게 다예요. 그리고 해경궁 홍씨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얘기가 크게 됐었었고 네. 이제 제일 최근에 봤던 게 이제 이산 정조에 대한 얘기였었고 근데 사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물론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송강호 씨하고 유아인 씨의 연기는 정말 독보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자식인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은 유아인 씨 연기에 더 되게 집중을 해서 봤어요. 네. 그리고 정말 해맑게 정말 천재였다가 해맑게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려다가 이제 그 어린 나이서부터 매일 혼나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아버지니까 그래도 사랑 한번 받고 싶어서 잘 보이려고 막 애를 쓰다가 네. 그래도 안 되니까 너무 화가 나는데 그래도 아버지니까 꾹꾹 참고 주변에서 참으라 하고 계속 참아야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이게 광기로 이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에 대한 사랑과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그 아버지를 치지는 못하고 그래 내가 차라리 죽지라면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아버지가 날 죽이게 만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 감정선이 다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감정으로만 나열됐다는 거죠. 그게 물론 연기력이 받쳐졌으니까 그게 네네네. 됐다는 것은 그 여기서 그러니까 송강호 씨랑 유아연 씨 연기를 여기서 뭐라고 산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없을 거예요. 나 이건 있어요. 예? 나 송강호 씨가 늙었을 적에 예. 그 헐헐헐 말하는 게 무슨 소리인지 안 들렸어요. 아, 그거 나도 못 아니, 들었어요. 나 그거 돼요, 그런 거. 난 송강호 씨 정말 연기 잘한 것 같은데 나이 들었을 때 너무 이렇게 목을 너무 긁어놔서 예. 그 숙소에서 사실 예. 숙소에서 촬영 전날도 계속 목을 긁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하면서 더 쉰 소리 내려고. 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나 말하는 게 안 들렸어요. 사실 저도 뭐라 그랬는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아. 연기는 정말 잘하신 것 같은데 그 살짝 대사가 그게 좀 아쉬웠어요. 울면서 자막을 필요했어요. 하는 그 예. 자막. 예. 자막을 좀 필요했었어요. 아 마지막에 울면서 예, 한 예. 얘기요. 저도 무슨 얘기인지 몰랐 예, 잘 그래서 못 들었어요. 그게 좀 들렸으면 영조의 그 짠한 마음도 그쵸. 조금 더 전달이 그게 되지 또 어떻게 보면 않았을까? 되게 중요한 대사거든요. 예, 그렇죠. 끼는 자기 하거든요. 아들한테 말할 예, 진짜 음. 그 왕이 그 아들한테 죽은 아들한테 아니고 하는 얘기잖아요. 자기 아들한테 하는 진짜 아버지 음. 얘기인데 그것도 죽은 아들한테 내가 죽인 자기가 아들한테. 죽인 것도 하고 그 말이 안 들렸다는 거 되게 아쉬웠었어요. 그 이제 뭐 그런 거 추가로 하나 이제 제가 본 감상평을 말씀드리면 네. 이제 지루하긴 했지만 그 플러스 알파는 이런 게 있었어요. 아 요즘 영화들이 굉장히 속도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속도감은 엄청 느린 영화거든요. 참고 보기 좀 쉽지 않은 영화인데 또 불구하고 그런 도전을 했는데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또 좋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뭐 이렇게 음식을 좀 네. 너무 짠 걸 많이 먹어서 좀 부드러운 걸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금기 없는 뭐 죽을 먹었는데 심심하기도 하면서 되게 건강한 느낌을 받았다. 그러니까 심심하지만 건강한 것 같다는 느낌인데 이게 딱 느낌인 거예요. 지루하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까지 계속 드렸는데 지루하지만 아 이 속도감이 나오는 영화가 있긴 있어야 돼라는 생각은 한 거죠. 또 한 가지로. 오늘은 정말 신기한 게 나도 정반대로 정말 반대로 한세 씨가 계속 그래요?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사실 아니 이런 것 이게- 때문에 재밌는 거 아니에요? 네. 얘기하다 보면 넌 그래? 나 이거 어떻게 그러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극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사극치곤 굉장히 속도감 있게 엄청 속도감 영화가 있죠. 아 그래요? 진행됐다고- 속도감이 있어요 영화가? 네, 생각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봤어요. 엄청 느린데? 오히려 지난주에 제가 스트레이트 아웃 오브 컴튼. 컴턴이랑 한 10분밖에 차이 안 나는데 네. 저는 되게 2시간짜리 얘기 좀 깜짝 놀랐거든요. 지금 2시간이 됐어 그리고. 그래요? 네. 저 한 4시간 받는 줄 알았어요. 진짜? 아 그렇구나. 나 한 시간 반에서 1시간 40, 50분 아, 네.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그렇게 길었구나. 희한해요. 이게 다 네.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그러니까 달라. 진짜 영화는 보는 사람에 따라 우리 끝날 때 나오는데 보는 사람에 따라 시대에 따라 뭐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게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죠. 저희가 이렇게 말한 거를 뭐 이렇게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아니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요. 그 좌측에 있던 여자분은 울면서 보신 분이 계세요. 저도 울 잠깐 뻔했어요. 울었어요. 전 울 뻔했어요. 진짜 울컥하더라고요. 네. 이게 울컥해요? 네. 전 와 연기 잘한다 이런 느낌만 들지. 저는 그랬어요? 그 빠져들지 어, 못했어요. 난 이걸 보면서 한세형이 약간 이런 거에 더 집중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비슷한 것 같은데 세 명은 네네. 부모님은 공부를 하라고 강요하지만 우리 세 명은 뜻이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약간 반항 비슷한 것도 해보기도 했었던 사람들인 거고. 전 아니에요. 아니요? 예. 그래요. 우리 한세형이랑 저랑 그랬던 거기도 하고 그 부모님이 그렇게 공부를 하라고 강요하는 이유는 알겠지만 네. 뜻이 거기 있진 않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랬으니까 그 감정을 더 잘 절실하게 느끼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보다는 한세형이 그쪽에 그 원했던 것에서 뭔가 잃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 그래 저게 맞는 거잖아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거를 뭐 하나 제대로 열심히 사력을 다해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어머니 말을 들었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좀 있는 사람이라. 그거 있잖아요. 제가 이 어떤 영화에서 봤지? 저희 이제 저 다음 주에 할 영화 또 거기서 본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 네. 절실함이 네. 과연 내가 죽음하고 바꿀 만큼의 있는 건가? 어떤 죽음하고 바꿀 의향이 있는가? 근데 그거를 실행을 할 때 진짜로 죽음을 실행을 할 때 거침없는가? 이걸 못한다 그러면 죽을 수 있는가? 이런 얘기인데 저는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실행을 해봤고. 그러니까. 나 근데- 그래서 더 감정이 입이 잘 될 걸 생각했는데. 근데 저는 여기서는 연기를 잘한다는 건 느꼈지만 이걸 제가 그 감정의 포인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실 그런가 봐요. 저는 요새
가을이기도 하고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겨울이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드렸기도 하고 저한테 요새 이제 부모님, 아빠, 엄마, 할머니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좀 건드리는 단어들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 영화 자체가 아버지와 아들과 또 그의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지키려는 엄마 2명, 사도세자를 지키려는 그 엄마와 정조를 지키려던 해경궁 홍씨와 이런 것들이 지금 제일 큰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한세 씨보다는 더 이제 사도세자의 마음에 조금 감정이입이 쉽게 많이 됐던 것 같기는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를 미워하지만 사랑하고 아들을 사랑하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너무 절절하게 이제 유아인 씨가 계속 감정 연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감정 연기가 굉장히 빛을 발했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아, 그럴 수 있겠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네. 제가 영화를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러냐면 저는 계속 유한 씨가 이해가 안 갔거든요. 네. 왜 저러지? 아 왜 저래? 아니 왜 그래? 아니 그냥 왕해. 아직 한세 씨가 아빠가 될 준비가 안 되고 아직까지는 여자친구를 더 좋아하는. 아니요 그냥 왕해 왕 그냥 하고. 그러니까 왕을 하고 싶었지만 왕이 될 수가 없는 게 그는 아버지를 죽여야 왕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실 근데 왕을 아버지를 어기면서까지 왕이 되고 싶어 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아까 그렇죠. 얘는 그게 근데 그 아들로서 아버지를 존경심을 가지고 살면서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해주기를 관심을 좀 가져주기를 바란 게 사도세자지. 그게 다예요. 뭔가를 노린 게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 들고 갔지만 그게 내가 왕위를 잇겠다는 게 아니고 나 진짜 죽을 거 미칠 것 같은데 딸 좀 사랑해 달라는데 왜 안 들어주는 거야? 뭔지 알았어요 이제. 내가 이게 왜 지루했는지. 왜요? 내가 이 유아인 씨 사도세자의 감정이입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왜 안 됐냐면 제가 보기엔 좀 어이없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살아본 적도 없고. 아 오히려 그래서 그런 거야? 그게 클 수도 있겠어요. 네. 저는 어려서부터 저는 부모님 이렇게 살아본 적이 어릴 없어요. 때부터 활 쏘고 그림 그리고 이거를 충분히 했던 사도세자면 마음껏 해 그래 하면서 했던 사도세자면 아니요. 그 반대죠. 그걸 하긴 했지만 항상 아빠한테 사랑을 받고 싶어서 뭔가를 갈구하고 잘 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잖아요. 그 대리청정을 하는 기간에 커서도 그러니까 한상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러한 마음이 이제 다른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이 나이 먹도록 크게 부모님 말씀을 거슬려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부모님 말씀을 거스르고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내가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이해가 안 가는 그러니까 거야. 당연히 지워야지. 내가 이거 보면 이제 알겠다. 여기서 대화가 필요해. 그러네요.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 사도세자가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도. 좋아요. 그럼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정조가 사도세자한테 계속 공부를 강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영조가요. 있어요. 영조가 네. 영조가 사도세자한테 공부를 강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영화상에 잠깐 나오지만 자기가 원래 왕이 될 게 아니었는데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네. 어릴 때에도 자기는 왕이 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네. 하지만 공부에 관심이 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보니까 왕이 됐고 자기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거는 공부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근데 영조는 본처의 자식도 아니고 첩의 자식도 아니고 무술이의 자식. 무술의 자식이잖아요. 조선 시대는 그 서얼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농민의 자식이면은 서자고 천민의 자식이면 얼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대과라 불리는 그 시험 있잖아요. 그거 못 봐요. 네. 그래서 이제 무한 시험 볼 수 있는데 그 한양가 올라가서 우리 시험 본다고 했던 그 시험 못 보거든요. 네네. 근데 얼자의 자식인 거예요. 서자도 아니고 얼자야. 자기가 친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도 그렇고 모든 것에서 밀렸는데 이걸 유지할 수 있는 거는 공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었고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그 당시에 대학 교수를 칠 수 있는 그런 교수들을 정말 괴롭힐 정도의 실력이었대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하고 독대하고 싶지 않다고 이런 거 하고 견인하고 싶지 않다고 무서워서가 아니고 이 지식 수준에서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도세자도 정실부인의 자식이 아니니까 네가 여기서 이 치열한 데서 이겨나가려면 공부를 해라. 공부에 밖에 없다라고 그거를 근데 3살부터 했은 거예요. 3살부터. 그러네요. 그러니까 미쳐버린 거지. 그러면 사랑도 안 줬으니까. 여튼간 역사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영화를 보셨을 때 맛있었던 부분, 맛없던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 메뉴를 추천할지 안 추천할지 한 줄 평 별점 부탁드릴게요.
오늘 그래도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네. 제가 사실 뭐 재미없게 봤다는 이유가 감독님이 지루하게 만들었다는 것보단 네. 저하고 좀 감정이입이 안 됐다. 네, 저하고는 완전 다른 나라 얘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아는 분이 음악을 정말 하고 싶었던 분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미쳐버리신 분이 계세요. 진짜 실제로.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공부를 그렇게 하라고 해도 그냥 안 했거든요. 그분이 사도세자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를 이제 설득하는 걸 그러니까 저는 이해와 설득을 되게 좋아해요 지금도. 어머님이 이제 공부해라라고 했을 때 제가 네, 저는 공부 안 하겠습니다. 아니 왜 안 하니? 약간 제가 필요성을 느끼고 그래야 하는 건데 아무리 저를 공부를 시켜도 제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으니 이게 공부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어머니 설득했어요. 그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어머니 설득했어요. 그래서 죽어라. 그래 너는 공부하지 말아라 이렇게 됐는데 그게 다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뽑는다고. 네. 그게 어머님이 그치. 말이 통하는 어머니니까 아버지가 그런 거지. 영주인데 그 말했어 봐. 그렇죠. 아니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멋대로 살아와서 네. 그렇게 억눌린 삶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좀 저하고는 너무 딴 나라 얘기를 본 것 같이 된 거예요. 어쨌든 이 그게 타임에서 저한테는 맛없는. 예, 평상시에 한 번씩 했던 질문인데 네. 여자친구분은 어떻게 보셨다고 하시던가요? 여자친구도 똑같이 같이? 지루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나오면서 네. 소지섭 아니었으면 음, 극장을 폭파시키고 싶었다고. 진짜? 치킨 아니었으면 소지섭 네. 때문에 그러는데. 왜냐면 소지섭은 물론 지금 얘기를 했으면 어울리진 않지만 네. 선물 하나 준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확실히 그건 있어요. 깜짝 놀라긴 했어요. 네, 놀라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게 어떤 원인이 그냥 나의 삶에 있었구나라는 게 좀 맛없던 부분. 왜 이게 내가 문제구나. 근데 맛있었던 부분은 아까 얘기 다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살면서 올리브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올리브를 먹으니까 맛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맛있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왜 그래? 얘 이런 거 왜 먹어? 그러니까. 사도세자 왜 저래? 막 이해가.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럴 수 있는데 송강호 씨는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입이 그 마음이 이제 알겠거든요. 그 감정선이 뭔지. 근데 유한 씨 왜 저러지? 막 이런 생각만 저는 2시간 내내 했어요. 그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이제 아버지가 될 준비가 되셨나 봐요. 아니요, 아빠의 마음으로. 아니,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한. 잠깐만, 그게 그릇된 아버지의 아니에요. 마음이라고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네. 자식을 죽이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송강호 씨의 역할을 좀 이해한 것 같고 네. 영조라는 그 상황,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상황을 좀 이해한 것 같고. 근데 오히려 사도세자는 제가 그렇게 안 살아봐서 좀 너무 딴 나라 얘기를 멀리서 구경한 듯한 그렇구나.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고 제가 그 추천은 이거는 그래도 추천을 해요. 왜냐면 아무래도 그 사도세자 이야기를 영화로 이렇게 그것도 명품 배우들이 연기하는 걸로 볼만은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추천하고 근데 별점은 한 3개 정도 네. 밖에 못 주겠어요. 왜냐면 네. 분장이나 아니면 뭐 그 반복 구절 그리고 음악을 차용할 때 너무 똑같은 음악을 3번 4번 나오는 부분도 좀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별점은 3점만 하고요. 제가 나오면서 네. 사실은 그 한 줄 평을 영화 극장 나가면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 결정을 했는데 그 얘기를 지금 아까 하고 싶었는데 너무 다른 얘기를 또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도 하지만 저는 한 줄 평 얘기하겠습니다. 네. 유아인이랑 네. 호지섭이랑 은근히 닮았다. 아, 은근히 닮았다. 이게 제 한 줄 평 어디가? 나오면서 저 닮았어요. 신기하더라고. 근데 그래요? 뭔가 느낌이 막 처음에 뭐야 소지섭이면 안 될 텐데 뭐 키 차이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뭐 했는데 유한 씨 키 큰가요? 크긴 하겠다. 유아인 씨가 185인가 그럴 거예요. 소지섭 씨도 근데 유엔 씨가 그렇게 그러니까. 안 커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너무 말라서. 네. 근데 딱 보면서 은근히 닮았네. 학원 때문인가? 모르겠다. 어쨌든 소지섭 씨와 유한 씨가 은근히 닮았다. 제가 극장 계단 내려오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와 이번 주 한 줄 평이다.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지키려는 엄마의 마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표현된 좋은 영화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사도세자의 마음을
이해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영조의 마음도 굉장히 이해가 가요. 그리고 본인이 힘들게 살았으니 그 길을 아들이 가지 말라고. 그리고 그거를 약간은 삐뚤어진 애정 표현인 거죠. 계속 채찍만 너무 사랑해서 당근은 주지 않고 채찍만 주는 그런 사랑도 있기는 하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후회를 하지만 그래도 그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행진가를 부르면서 나가는 그 마음은 또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 거를 너무 제가 좀 심하게 몰입을 해서 본 것 같기는 해요, 사실. 그리고 일단은 그 두 배우의 연기가 정말 훌륭했고, 이게 100% 사실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 묘를 그 할머니와 이제 어머니 돌아가실 때 뭐 묘를 파고 얼마간 가서 뭐 그 원래는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면 운막 짓고 옆에서 3년 있어요. 3년 지나면 나오고 그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라던가 이제 그 물론 과거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행해졌다는 걸 뭐 간접적으로나마 많이 표현하고 보여준 거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문근영 씨나 그 약간 나이대에 어울리지 않는 분장이 사실은 차라리 다른 배우로 이제 교체가 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먼저 할머니 분장을 하신 분이 이제 영빈으로 나오는 전혜진 씨였거든요. 근데 전혜진 씨는 사실 나이가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장이 되게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분장팀 자체가 조금 뭔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지 않았나 약간. 분장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진짜. 그분 어때요? 그 영화 우리 요즘 영화 보면 앞에 이런 식으로 춤추는 분 할머니 함께 저 계시잖아요. 그 할머니 되게 좋아해요. 그 웬더 무슨 싱 웬더 광고에 네. 그 할머니가 여기 나이도 문구 사실 그 할머니도 광고를 봤을 때 정말 저 나이일 때일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분장을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할머니가 하기에는 되게 굉장히 경쾌한 몸놀림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요새 워낙에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조금만 부자연스러워도 눈에 거슬리는 부분들이 많아지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이게 TV가 네. 아니고 엄청나게 큰 스크린이기 때문에 그럼요. 정말 잘 보이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나이에 이제 그 상황이라고 치고 문근영 씨가 굉장히 그렁그렁하면서 막 그 아들을 바라보는 표정은 좋았어요. 그렇죠. 눈빛이라던가 이런 건 연기는 좋았어요. 잘했는데 예. 안 근데 어울리더니 예, 그게 조금 어울리지 않았고. 그 분장하고 나서 연기가 힘들잖아요. 이게 왜냐면 위에다가 씌워서 아무래도 그렇죠. 얼굴을 네. 움직이는 근육의 움직임이 정확하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최선을 노력은 다 했겠죠. 네. 그리고 우리의 소간지 그 아까 얘기 안 했는데 사실 그 아들이 태어나면 주겠다고 용을 그려서 부채를 만든 게 맞아요. 굉장히 그 키포인트 같은 소품으로 사용이 되는데 그 사도세자가 뒤주에 있을 때 오줌을 받아서 먹거든요. 네네. 그거를 코끝에 갖다 대고 춤을 추면서 집중 좀 안 됐어요. 저도 그거 너무 생각나면서. 빳빳하게 다시 펴져 있는 부채가 약간 좀 거슬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찍고 그 소품을 갖다가 그 유아인 갖다가 뒤지에서 촬영한 것 같은. 아마도 그렇게 반대로 썼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막 뒤주 안에서 얘가 부채가 막 험해졌을 텐데 너무도 빳빳하게 다시 착 펴지는 정말 소리까지 착착 내면서 펴지는 네. 부채가 조금 언밸런스하지 않았나? 약간 조선시대 그 기술인가요? 기술이 뛰어난 거지. 기름을 먹여서 다시 음. 기름 종이를 만들어서 다시 일단은 맛없던 부분은 그 정도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 영화는 아까 한세 씨가 잠깐 치킨이라고 얘기했지만 여성 관객들을 위한 선물 세트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전 관객이 보셔도 좋은 추천하는 영화고요. 그리고 한 줄 평은 삐뚤어진 사랑은 독이다. 그러네요. 라고 하고 삐뚤어진 싶고 사랑은 독이다. 저는 평점을 정말 재밌게 잘 봤지만 그래도 평점은 한 3.8. 네, 팔은 뭐예요? 5 주기는 아깝고 4 주기는 좀 많은 것 같고 3.8로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가 말 못한 것 같은데 그 사도의 어머니께서 영주한테 가서 자기 아들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거 마음이 이해가 됐었어요? 전 처음에 그 이해가 안 아마 됐었는데 그렇게 하면 세자 그 조금 봐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뒤주에 아니요 진짜 죽이라고 한 거야 그거. 세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쓴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이해가 안 돼서 이걸 자료조사하다가 이해가 됐는데 네. 그 이유가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손을 살리기 위해서도 있지만 너무 힘들어하니까. 자기 자식이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그 지금 몇 년간을 몇십 년을 고생했는데 이럴 바엔 차라리 죽여라라고 말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 그리고 있겠네요. 영화상에서는 영조가 되게 슬퍼하면서 이렇게 후회한 듯한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 기록에는 그게 없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없대요. 네. 네. 끝까지 되게 당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참 나중에는 아버지의 부정을 아예 끊어버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찾아보니까 사실 역사는 승자의 역사잖아요. 맞아요. 그게 정말 영조의 마음을 기록으로 남긴 게 아니라 보여지는 상황을 썼기 때문에 영화에서도 영조가 행진곡을 올리면서 이제 퇴장을 하고 신하들이 이 상황에서도 행진곡을 올리냐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기록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난번에 여기 오셨었던 PK께서 솔직히 말하면 여기에 초대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중창을 들 만한 영화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네. 근데 그분께서 이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 오게 되시면서 바빠지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네. 뭐였냐면 이거는 역사라는 거는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자기는 논하고 싶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확실히 이것들은 사도세자의 입장도 아니고 영조의 입장도 아니고 영조를 바라보는 영조가 행했던 거를 제3자가 보면서 기록한 것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거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모르는 거죠. 그리고 영화에도 잠깐 나오지만 뭔가 이제 석연찮지 않은 부분은 이렇게 상당히 물에 많죠. 흘려서 네, 지워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걸 알 수 없단 말이죠. 왕조실록에 보면은 뒤주라는 단어가 없어요. 뒤주에 갖지 않고요. 그냥 안에 어미 가두었다라고만 되어 있대요. 근데 다른 기록에 뒤주를 찾았는데 그 뒤주가 그 사도세자가 들어가기엔 작아서 다른 뒤주를 다 찾게 했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뒤주가 이걸 거라고 말하긴 하더라고요. 시기가 네. 똑같은 시기니까. 다들 그렇게 보셨군요. 저는 이 영화에 정말 맛있었던 부분은 송강호는 정말 말할 필요가 없는데 유아인이 정말 물올랐구나. 네. 와 진짜 뭘 시켜도 정말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문근영은 이쁘구나. 근데 늙은 분장하는 거는 아직까지 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문근영 씨가 애니코 CF 분각 찍을 때 섹시한 거 할 때 하고 나서 상당히 오랜 기간을 이제 이건 아니다. 쉬셨죠. 또 쉬시겠구나. 제발 나이 어울리는 좀 좋은 거 하시면 좋은데 예전에 남자가 하신 것도 괜찮았거든 드라마에서. 맞아요. 그 네. 드라마 보진 않았는데 그 장면장 보니까 어울렸는데 그리고 그 박소담 씨는 진짜 못된 역 한번 시켜보고 싶어요. 잘할 것 잘할 것 같아요. 같아요. 뭐 기타 등등 뭐 그런 감정선 연출도 괜찮았고 음악도 정말 강렬하게 딱 박히면서 되게 좋았었거든요. 비슷한 예로 군도를 좀 보다 말았는데 군도를 보면 거기 나오는 음악들이 웨스턴풍 음악이 나와요 막. 맞아요. 국악이 아니고 보다가 짜증나가지고 나레이션 계속 나오고 짜증나가지고 보다 때려쳤는데 그거랑 다르게 그 당시 악기를 써오면서 근데 비트를 좀 강하게 했을 뿐이지 평가를 많이 했죠. 저는 그 음악을 이제 되게 잘 살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영화보다 그 간신이라는 영화 보면요. 네. 안 봤어요. 간신이 이 영화보다 훨씬 OST가 좋아요. 그러니까 음.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간신에서는 그 오히려 그 창하는 분이 네.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까지 노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봐야겠네요. 예, 나오는데 나 그냥 사람들이 그 제가 야하는 거 이 영화가 딱 시작하자마자 간신 OST 따라했다라는 생각을 딱 들었어요. 왜냐면 그게 그 OST 쪽에서는 아무래도 되게 임팩트가 강했기 때문에 그죠. 아 이거다라고 했는데 실망한 거죠. 왜냐면 너무 똑같은 것만 계속 나오니까. 왜냐면 간신 DVD가 나왔나? 간신 한번 보세요. 간신 근데 진짜 OST 저는 죽여요. 그 쨍한 음악 소리가 굉장히 이렇게 극대화된 감정의 상태를 음악으로도 표현해 주는 것 같아서 저도. 네, 그렇죠. 그때 똑같은 걸 쓴 것도 사실 나쁘지 않았거든요. 아니 근데 간신이 했어요. 그 간신이 그거를 음, 똑같아요. 시작부터 빵 하고 나오고 간신을 한번 봐야겠네요. 네, 똑같아요. 그래서 중간 중간에 이제 뭐 간신은 뭐 안무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음악도 다르고 또 했는데 전부 다 국악으로 해가지고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러면 다음 주 영화를 간신할까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요.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진짜 관심 봐야겠네요. 네네. 저는 별로였던 점은 그 영조에 늙었을 때 말 안 들렸던 부분들과 그 문근영의 늙은 분장은 진짜 못 봐주겠었고요. 그리고 계속 말했지만 소지섭 씨가 정조로 나온 거 정말 오버였고 네. 마지막 그 춤은 사위는 그 노래 한 곡을 다 쓰려고 막 억지로 늘리다 보니까 그 문근영 씨의 그 분장까지 계속 쓰게 되는 그런 거 최악의 한 수였다라는 생각 들었고 춤 사위도 돌려막기 하는 그런 건 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춤을 좀 가르치든가. 여러 가지 좀 춤을 추지. 아니 근데 그러니까.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고 한 동작이에요. 근데 그거를 네. 그러니까 그 맞긴 맞는데 네. 그거를 한두 컷씩만 써야 되는데 그 너무 우리 소간지가 그 이유가 있는 손끝에도 얼마나 신경을 쓰고 그 춤을 췄는지 그거는 어쨌든 선물. 열심히 그건 선물. 인정을 해줘야죠. 네. 내가 보기엔 그건 해외에 있는 사람들에서 위한 선물이지 국내 사람 선물도 아닌 것 같아요. 여튼간 그랬었고요. 한 줄 평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듯이 교육 방식에도 수많은 방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네요. 뭐 네. 타인이 자신과 같을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부터 뭐 사랑도 시작되는 거고 네. 뭐 아버지 사랑이든 타인이 아니라 나 외에는 다 다른 거죠. 그렇죠. 음. 나는 남들과 같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난 달라라고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남도 달라야 되는 거 인정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오류를 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해요. 연인 관계도 상당히 많이 해요. 그쵸, 그쵸. 그것 때문에 싸우는 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옷을 왜 아무데나 벗어놓냐, 뭐 치약은 왜 뒤에 벗었자냐. 남들은 자기가 다른데 그건 당연한 연극 거지. 대사 아닌가요? 그렇죠. 여튼간 그렇습니다.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대사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건 영화 당연히 추천이고요. 네. 저는 별점 다 좋았는데 뭐 마음에 안 드는 이 분장이라든가 뭐 그런 것 때문에 하나 깎아서 4점 주고 싶습니다. 오. 제일 후하시네. 네, 네. 전 되게 좋게 봤어요. 정말 네네. 잘 만들었더라고요. 네. 이게 원래 시나리오가 좋다는 소문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촬영 전부터 그 값을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영조 앞에 무릎을 꿇은 사도세자는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바마마, 소자의 죽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그렇다고 치고 그렇다고 살생하는 건 옳은 일일까요? 신라시대 화랑 세색 5개에는 살생유택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이건 동물이건 생명을 꺼버릴 때는 가림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사람을 무작위로 죽일 수 있는 세상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살다가 성인이 된 어느 날 넌 내일 죽는다라며 통보를 받았다면 어쩌시겠습니까? 다음 영화는 한 나라의 국민이 무작위로 사망 예고증을 받는 일본 영화 2008년작 이키가미입니다. 네. 이키가미. 네. 이 좋습니다. 영화가 아마 우리나라에 상영이 안 된 영화일 거예요. 하지만 찾아보시면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는 개봉작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휴가를 가기 위해서요. 저희도 쉬어야죠. 이거를 추석이거든요. 네, 이거를 끝내고 나서 바로 저희 녹음을 할 거고요. 네. 여러분은 일주일 뒤에 듣겠네요. 네. 네. 그 이키가미. 일주일이 정말 기대되길 바랍니다. 그 사이에 영화 어떤 루트로든 구해서 한번 보시고요. 극장 가실 거면 저는 에베레스트 추천해요. 네네. 네. 네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 방송의 발언은 새 남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이 영화에 대한 보편 절대적인 평가가 아님을 밝힙니다. 영화 씹어먹기위원회는 영화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개인의 차이에 따라 모두 느끼는 바가 다름을 인정하며 그 차이를 존중합니다.